안녕하세요. 넝쿨입니다. 로도스도 전기, 몰타 기사단의 항전, 그리고 레판토 해전. 항상 세트로 붙어 다니는 이 일련의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 이후 지중해의 패권국이 된 오스만 투르크와 지중해에 남아서 계속 버티던 기독교 세력과의 충돌이라는 점인데요. 1571년 레판토 해전은 이런 십자가와 초승달의 싸움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로도스 섬과 몰타 섬에서의 싸움이 십자군 출신 구호기사단의 전쟁이었던 것과 달리 레판토 해전은 서유럽 기독교 국가들의 연합체인 신성동맹이 치룬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옛날 십자군의 중심이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은 없었습니다. 신성동맹은 교황청, 골수 카톨릭 국가 에스파냐, 그리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베네치아가 주축이었습니다. 지중해에서 몇 년 전에 오스만을 꺾은 구호기사단의 후예인 몰타 기사단도 함께했습니다. 베네치아가 주축이라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신성동맹은 십자군의 성격인데다가 베네치아는 오스만 투르크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말이죠. 레판토 해전은 바로 오스만 투르크가 베네치아를 침략했기 때문에 시작됐거든요. 1569년 베네치아 대사로서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바르바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르크와의 외교 교섭은 유리공을 서로 던지며 주고받는 것과 같습니다. 단 상대가 아무리 세게 던져도 이쪽에선 그럴 수 없으며 공을 내팽개칠 수도 없습니다. 비잔틴 멸망 이후에 오스만 투르크는 이런 식으로 베네치아를 다뤄왔습니다. 오스만이 세게 유리공을 던지면 베네치아는 돈을 더 달라는 사인이구나 하면서 돈으로 달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바르바로가 생각하기엔 이번만큼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1569년 가을 베네치아 국영조선소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것은 일주일도 안 되어 진압됐지만 오스만 투르크가 화재 소식이 나자마자 전쟁을 결의해버린 거예요. 위대한 아버지 슐레이만 1세보다 여러모로 떨어졌던 아들인 셀림 2세는 강경파의 말에 귀 기울였고 오스만 바로 앞에 있는 베네치아령 키프로스를 침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경파는 지중해에 남아있는 기독교 세력을 모두 없애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냥 꼴보기 싫다는 거죠. 베네치아 소란초 가문의 프란체스코는 16세기 초에 이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국이란 전쟁과 평화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강국이 아님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을 맘대로 하는 강국 오스만 투르크. 그래도 국가끼리 전쟁인데 트집은 잡아야 시작하겠죠. 1570년 2월 공식적인 외교관이 아닌 그리스인이 술탄의 친서를 들고 베네치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스인이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읽어내려간 친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투르크가 아드리아 해에서 해적에게 습격을 당하는 건 베네치아가 경호를 안 했기 때문이며 베네치아는 해적 몰타 기사단에게 키프로스의 선박 기항을 허용하고 있으니 해적의 출몰은 베네치아 때문이다.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을 내놓을지어다. 베네치아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키프로스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이념적으로 지중해를 다 차지하고 싶은 오스만과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이런 제안에 베네치아는 당연히 응할 수 없었죠. 결국 100년이 넘도록 평화로웠던 키프로스 섬만 갑자기 지옥이 돼버렸습니다. 이때 교황은 오스만 투르크 못지않은 이념적 강경론자 비오 5세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교도를 뿌리 뽑을 때까지 고기를 끊고 달걀만 먹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지중해를 지키자는 교황의 성전 권유에 응답하는 나라가 있었을까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2세는
이미 투르크와 몰래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독일은 루터파의 본산지답게 수많은 제후들이 프로테스탄트였거든요. 교황보다 투르크인이 더 올바르다고 말하는 곳이었으니 성전에 응답할 리가 없었죠. 프랑스는 까트린 드 메디치가 섭정 중이었는데 위그노 전쟁이 한창이었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에스파냐를 너무 싫어해서 투르크와 또 몰래 동맹을 맺어놨습니다. 잉글랜드는 위대한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치세였습니다. 교황 비오 5세는 신교도인 여왕을 이미 파문했고 교황이 대놓고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을 지지하는 바람에 엘리자베스는 교황을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로 신성동맹은 베네치아와 에스파냐의 동맹이었습니다. 경비는 에스파냐가 6분의 3, 베네치아가 6분의 2, 교황이 6분의 1. 가장 많은 돈을 낸 에스파냐가 총사령관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레판토 해전의 총사령관은 펠리페 2세의 배다른 동생 돈 후안이었습니다. 겨우 26의 나이, 알려진 정보도 없었던 이 왕자님은 누구일까요? 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의 사생아였습니다. 나이는 형인 펠리페 2세보다는 펠리페 2세의 아들 돈 카를로스와 비슷했어요. 근친혼의 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돈 카를로스. 결국 아버지에 의해 감금당하고 비명 횡사했던 에스파냐의 사도세자 돈 카를로스 기억하시나요? 펠리페 2세는 배다른 동생 돈 후안의 존재를 나중에 알게 됐고 14살에 데리고 왔습니다. 카를 5세는 돈 후안이 성직자가 되기를 바랬지만 돈 후안은 군사적으로 매우 뛰어났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북아프리카와 에스파냐 남부에서 이미 이슬람 세력을 몰아낸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동맹 측에선 너무 젊고 정보가 별로 없어서 불안한 이 젊은 사령관의 권한에 제한을 걸기로 합니다. 돈 후안은 항상 베네치아 총사령관, 교황청 함대 사령관과 협의해서 결정을 내리기로 한 거예요. 1571년 5월 드디어 신성동맹이 탄생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던 키프로스의 사정은 어떠했을까요? 1년에 걸친 처절한 농성전 끝에 키프로스는 투르크군에게 성문을 열어줬습니다. 로도스 때처럼 투르크군이 키프로스 거주민들의 안전을 약속해줬기 때문인데요. 이번엔 로도스 때와 달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베네치아인은 모두 참살됐고 그리스인은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 측 사령관이었던 브라가디노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투르크인들은 벗겨낸 가죽 안에 지푸라기를 채워서 인형을 만들어 콘스탄티노플로 보냈고 이 인형은 투르크 전역을 순회하는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너무 잔인한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571년 10월 7일 드디어 신성동맹과 오스만 투르크는 레판토에서 맞붙었습니다. 그리스어로 나우팍토스인 이곳은 오랫동안 베네치아가 선박의 피난항으로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신성동맹 측의 갈레아스라는 갤리선보다 훨씬 큰 배가 6척 있는 것만 빼면 양측의 전력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5시간에 걸친 처절하고 잔인한 전투는 결국 신성동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날 전투원 중엔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도 있었습니다. 그는 왜 이 현장에 있었을까요? 생넌쿨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넝쿨의 1분 명상을 클릭하시면 이어서 1분 명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